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정장 TV입니다. 자, 시장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요. 자,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지난주에 브리핑을 해드렸던, 빅히트,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고요.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문의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급하게, 장중에 이 종목군들, 한번 브리핑을 해보고요. 자, 지난주 26일부터, 그죠? 지난주에 낙폭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어떤 한 주였는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양시장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 자, 빅히트,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이 종목군들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그죠?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자, 급락장에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외국인들이 혹은 기관 중에서 또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에서 집중 매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이 종목군들에 대한 전망 여러분들께 한번 브리핑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 한번 쭉 읽어보시고 뒤에 가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락장에서 큰 손들이 사들인 종목, 이게 신문 기사에 나왔죠. 그렇죠? 물론 이제 빅히트 기관들이 매수했고, 특히 기관 중에서 제가 주목을 해보자는 얘기가 바로 연기금 매수인데요. 연기금이 오늘까지 매수하면 연속 12일인가요? 열흘이 넘게 연기금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연기금은 최근 들어서 지난 4일뿐만이 아니고요. 연기금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물량을 처분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 그러냐면 목표 어떤 수익률을 달성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매도해 나가는 거죠. 특히 연기금은 제가 말씀드렸죠. 지수를 쫓아갑니다. 인덱스 정도만 방어하는 측면에서 매매를 하지 결코 공격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격적인 매도를 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요.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코스피는 3,000포인트를 깨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빅히트를 연속적으로 매수를 했다. 자, 빅히트 같은 성장주를 연기금에서 매수한다. 연기금은 사실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안정성 바탕으로 매수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만큼 연기금에서 빅히트에 대한 성장성은 물론이거니와 안정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자,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셔도 되겠죠. 자, 26일부터 29일까지, 1월 26일부터 1월 29일까지의 주가 흐름을 한번 짚어보시고 이 시점에서 기관들이 왜 매수를 했을까? 특히나 넷마블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공통점이 뭐라 그랬어요? 넷마블이나 빅히트. 하나는 엔터테인먼트, 하나는 게임주인데요. 자, 물론 넷마블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분을 갖고 있어요. 연관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런 성장주 안정성을 바탕으로 이제 큰 손들이 안정성을 바탕으로 이제 지분을 좀 늘리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봐야 되고, 더욱더 중요한 건 무엇보다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주가가 바닥권이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지금 지수가 3,000포인트예요, 코스피가. 그죠? 그리고 코스닥은 1,000포인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재료는 안 올랐다라는 것이죠. 이 두 종목이 또 앞서 뒤늦게 말씀드릴 카카오 게임즈와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만약에 지수가 2월 달에 큰 폭의 조정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종목군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포트에 편입을 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자, 누차 강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또 카카오 게임즈, 넷마블, 좀 비슷해요. 그죠? 성격이 좀 비슷하고 서로 지분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빅히트가 먼저 히트를 쳤죠. 네이버에 이어서 또 YG 플러스인데요. YG 그룹과 또 협업을 했다라는 점. 이 점은, 빅히트 엔터테인뿐만이 아니라 네이버라든가 YG에도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빅뱅이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다 주가까지 아직 오른 게 없다라는 관점이면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2021년도 초반부터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2월 26일이 되면 MSCI 한국 지수 편입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과연 2월 분기 리뷰를 앞두고 MSCI 한국 지수에 어떤 종목이 편입될지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금 두 종목으로 지금 압축을 했죠. 녹십자와 빅히트인데요. 빅히트와 녹십자. 일단 시총 기준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유동 시가총액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종목 다 가능성이 있는데 뭐 확률은 매우 낮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빅히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2월 달에 편입이 될 확률이 약 40%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MSCI 한국지수 편입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 문제죠. 5월 안으로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시가총액이 약 7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오늘 기준으로. 그래서 한 시가총액이 41위권. 이 정도인데, 뭐 이 정도면 시간이 문제지. 얼마든지 언제든지 또 MSCI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다. 수급적으로. 근데 MSCI 한국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일단은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죠. 그러니까 기존 수급이 호전될 수 있고요. 약 70조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특히나 과거에 MSCI 신규로 편입됐던 사례를 보게 되면 편입이 결정되고 발표되었던 45일 전부터 편입이 발표되는 그 45일 동안 약 한 달 반, 두 달 정도 되는데요. 주가가 약 47% 정도 올라요. 그리고 나서 편입 결정되고 실제로 편입되는 그 기간 동안에 18% 정도 평균 주가 상승률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패시브 자금 유입도 마찬가지지만 기대감에 의해서 상당히 좀 많이 오른다. 지금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누가 산다 그랬어요? 그렇죠. 연기금에서 집중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기금도 이러한 어떠한 부분을 미리 선침의 차원으로 적분하고 있는 것이 아닐지 또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빅히트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대로 의무보유 확약 물량 해제가 이미 다 끝났고요. 이제 6개월 확약 물량만 남아있죠. 약 106만 주 정도, 그죠? 전체 비중의 약 24%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면 뭐 앞으로 한 두 달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정도라고 한다면 주가가 올라와 있을 때 뭐 이런 수급에 대한 부담감은 주가 강세를 보인다라면 얼마든지 잊혀질 수 있겠고요. 이미 1개월 확약 물량, 3개월 확약 물량이 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100만 주 정도, 106만 주 정도의 배정 수량을 가지고 뭐 오버행 이슈, 오버행 리스크가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시장의 흐름 또한 지금 현재까지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자, 지난 금요일만 하더라도 깜짝 놀랐죠. 그죠? 잘 올라가던 주가가 시장 영향으로 뭐 7%, 8% 이렇게 하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 지금 현재 5%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21만 원대를 다시 회복하는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 거래량이에요. 자, 거래량이 오늘 많이 수반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오늘 같은 상승률로 다시 되받아치려고 하는 매수가 들어오면 거래량이 증가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빅히트는 그렇죠. 매집이 잘 돼 있고 수급이 탄탄한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현재까지 43만 주에 아주 적은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상승을 이어내고 있다. 자, 빅히트는 조정시마다 물량을 좀 확보를 해야 된다. 뭐 저희 회원분들한테 지난 1월 한 21일인가요? 1월 20일경에 저희들이 이미 빅히트에 대한 어떠한 상승 논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자, 본 방송을 좀 시청하고 계시는 투자 여러분들 좀 뒤늦게 매수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빅히트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위치다. 보시면 지금 과열권이 아닌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카카오 게임즈는 더해요. 카카오 게임즈는 이미 1개월 확약, 3개월 확약 물량 거의 한 60% 정도가 이미 다 해제가 됐어요. 이제 남은 2, 3개월 후에 6개월 확약 물량이 해제됐을 때 그때는 한 9%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빅히트보다도 훨씬 더 작은 물량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오늘 6.5%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바닥권에서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또 중국 텐센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텐센트에서 대규모 M&A를 할 수 있다. 이런 설이 자꾸 돌면서 오늘 게임즈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넥슨이나 그죠? 텐센트에서 클래프톤을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넥슨 등치도 크죠. 클래프톤 등치가 이번 상장이 되게 되면 NC소프트 다음으로 덩치가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
왜 또 카카오 게임즈가 연관이 있느냐? 크래프톤의 지분을 물론 이제 2%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만 카카오 게임즈가 그렇죠. 크래프톤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상환 우선주죠. 그다음에 넵튠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상환 우선주를 한 1% 정도 지난번에 한번 팔았었죠. 1% 정도 클래프톤 지분을 갖고 있고 클래프톤은 또 넵튠의 6% 넘는 지분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근데 넵튠을 또 카카오 게임즈가 10%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관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클래프톤 앞으로 상장할 때도 그렇고요. 지속적으로 또 이 중국 텐센트가 이 클래프톤에 대한 대형 M&A 얘기가 나올 때마다 카카오 게임즈, 넵튠 이런 종목군들은 상호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더욱더 확실한 건 카카오 게임즈가 바닥에 있다라는 점이 가장 유리하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남았죠? 뭐가 남았죠? 넷마블이 남았는데요. 그죠? 자, 넷마블도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이제 자산 가치가 5조가 넘는다 그랬어요. NC소프트뿐만이 아니라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앞으로 상장이 될 카카오뱅크,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카카오 게임즈까지 어떻게 보면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이 바닥권뿐만이 아니라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지분 관계도 엮여 있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주가의 흐름도 그래요. 물론 이제 넷마블이 지난번에 주가가 이제 크게 빠질 때 뭐 사행성 또 회사에 대한 어떤 원망도 이 유저들한테 굉장히 많이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시점 자체가요. 일단 뭐 차트 한번 좀 보죠. 많이 올랐다가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부분.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다라는 건데 더 이상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브레이크가 걸렸다라는 점은 물론 단기 거품과 단기 실망감이 주가에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요. 그 이후부터 지금 현재 다시 14만원대를 진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어때요? 거래량이, 없던 거래량이 이제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넷마블도 오늘 뭐 게임주기 때문에 또 중국 텐센트 M&A 설과 엮여서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넷마블이 그만큼 오랜 기간, 지난 9월달, 작년 9월달에 고점을 찍었으니까 지금 한 4개월 이상 충분한 가격 및 기간 조정을 거쳤다라는 점을 우리가 항상 넷마블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다. 자,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클래프톤 또 대형 IP, 클래프톤 말고 카카오뱅크라는 또 IPO가 준비가 되고 또 올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떠한 상승, 재평가에 대한 트리거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요. 뭐 장중의 흐름 여전히 양호한 모습이고 밀릴 때 매수에 가담하는 전략 유리하겠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게 마무리하고요. 장중이기 때문에 저도 또 다른 또 업무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장중, 뭐 제가 자주 방송을 안 해드립니다만 우리 현대투자 문자를 받으시는 분들이야 뭐 장중 수시로 어느 게 전략을 좀 해드릴 수 있는데 유튜브는 저희가 이제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장중 수시로 전략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략, 장중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현대투자 문자회원에 문을 두드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개월, 6개월, 12개월이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6개월 이상 가입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은행 계좌로 여러분들 필요하신 기간 동안 금액을 입금하시고요. 밑에 전화번호로 입금하신 분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검토해보고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지 전략, 또 현대투자 문자 회원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간략하게 여러분들 보유 포트폴리오 보내주시면 점검을 통해서 여러분들 전략을 어느 정도 초기에 수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장 1시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바닥에 있는 종목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